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모든 것을 이기는 태도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김진세의 지음 알투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좋은 태도가 모든 것을 이기고 세상을 내 편이 되게 합니다. 이 책은 좋은 태도를 위해 어떤 정서와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자세히 알려주는 책입니다. 태도가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인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태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사고를 자신의 것처럼 느끼고 내재화하는 심리적 과정을 말합니다. 공감의 태도는 비단 정신과 의사나 대통령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맺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공감의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의 표현에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합니다. 표현은 흔히 말이나 글과 같은 언어적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비언어적 표현인 표정이나 몸짓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저 관심을 갖고 집중만 잘해도 상대방은 당신이 자신에게 공감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다양한 감정들과 마주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공감의 태도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을 갉아먹는 것은 게으름과 집착입니다. 열정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게 합니다. 제 아무리 간절한 희망과 거창한 목표가 있다 하더라도 열정이 없다면 그 힘든 과정을 모두 감당해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즉, 성공적인 끝맺음을 위해서는 반드시 열정의 태도가 기반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열정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게으름과 집착입니다. 요즘은 오히려 게으름이 건강과 행복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경쟁과 속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현대 사회에서 게으름은 엄마의 품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게으름을 즐기는 것과 게으른 태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게으름을 즐기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경쟁과 속도의 틈바구니에 빠졌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압박감에 힘겨워 해본 적이 있어야 게으름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게으른 태도는 느긋한 태도와는 다릅니다. 느긋한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기다림과 여유가 보입니다. 하지만 게으른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무관심과 지루함만이 존재합니다. 힘겹게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며 올레길을 느긋하게 걷는 사람과 어디도 가기 귀찮아서 신세 타령을 하며 터벅터벅 힘겹게 발걸음을 떼는 사람은 다릅니다. 게으름과 느긋함이 다르듯 열정과 집착도 엄연히 다릅니다. 열정은 감정적 요소와 이성적 요소를 동시에 갖고 있어야 진정 좋은 태도로서 빛을 발합니다. 그런데 집착은 감정적으로는 열정과 유사할 수 있지만 이성적으로는 전혀 다릅니다. 현실적이지 못한 판단으로 일이나 사람에게 집착한다면 그 감정은 비록 열정처럼 뜨겁지만 나와 상대를 괴롭힐 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개나 앓는 질병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구소련의 독재자였던 스탈린의 말입니다. 이를 말 그대로 해석하자면 감사하는 마음은 사람에게는 가치 없는 감정이며 그것도 나쁜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등 어떤 종교든 감사하는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감사는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고리인 셈인데요. 그렇다면 스탈린이 감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이유는 결국 인민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면 독재자의 입지가 좁아지기 때문은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는 타인에게 도움을 받고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입니다. 기부나 봉사와 같이 남에게 도움을 주는 마음도 좋은 태도 중 하나지만 받은 도움에 대한 감사의 감정 역시 그에 못지않게 좋은 태도이자 행복한 삶을 위한 근간이 됩니다. 자신이 가진 것, 지금 누리고 있는 수많은 것들, 내 곁을 지키는 소중한 사람들, 어찌 보면 평범하고 사소한 그 모든 것에 감사할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면 더 높아지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겸손한 사람인데요. 겸손의 태도는 스스로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시작은 남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지만 끝에는 한없이 성장하는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높여준 남보다 자신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 겸손의 태도가 주는 선물입니다. 겸손은 열린 사고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사람은 자신보다 학식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는 무언가 가르침을 얻으려고 하지 주지는 않습니다. 물의 흐름과 같이 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각을 겸손하게 하다 보면 세상 모든 지혜와 이치가 내 머릿속으로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겸손의 태도를 키우기 위해서는 무조건 머리를 숙인다고 다 겸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의 태도를 사고의 요소로 구분짓는 것은 행동의 변화보다는 사고의 변화가 있어야 진정으로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태도의 특징을 잘 알고 그것에 맞는 노력을 기울이면 보다 쉽게 겸손의 미덕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배려는 타인을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남을 도와주거나 보살펴 줄 생각을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선 타인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관심이 없다면 배려도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관심과 배려는 짝꿍입니다. 관심은 배려의 시작입니다. 관심은 그저 호기심이기도 하지만 그 상대에게 내가 갖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쏟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다면 바로 배려가 되는 것입니다. 관심의 표현이 배려가 되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시간을 나눌 리도 에너지를 쏟을 리도 없습니다. 물론 관심만으로 모두 배려가 되지는 않습니다. 배려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스스로 즐길 수 있는 일이어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즐거움 없는 희생뿐이라면 진정한 배려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배려의 태도를 만들 수 있을까요? 배려의 태도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를 알면 됩니다. 첫 번째는 관심입니다. 호기심과는 조금 다른데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배려 속 관심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릅니다. 두 번째는 공감입니다. 공감하지 못하는 배려는 영혼 없는 친절 혹은 동정일 뿐입니다. 상대에게 상처만 주게 됩니다. 상대에게 진정성을 인정받는 배려는 공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희생입니다. 다만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한 희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배려하는 주체 역시 즐거움을 느껴야만 진정한 배려가 되는 것입니다. 배려의 태도는 기쁨입니다. 나의 배려를 받은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 역시 기쁨을 느끼는
상호 피드백의 과정이 있어야 삶의 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배려를 그저 당연한 것처럼 받기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성숙한 사람은 상대의 배려에 행복해하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배려의 태도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기에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누구나 배려를 받으면 감사한 마음이 들고 받은 만큼 돌려주고픈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는 인간의 본능과도 같습니다. 적과 아군을 구별해 적에게는 적대감을, 아군에게는 호감을 갖는 생존 본능과 마찬가지입니다. 배려는 상대가 당신을 아군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식별 신호인 셈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힘들게 참아내고 그 결실을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인데요. 인내의 태도는 생각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태도 중 사고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감정은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장단을 맞추게 되지만 사고는 여간해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누구나 일정한 감정의 패턴이 있어서 그 패턴을 바꾸기는 사고만큼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사고를 바꾸려면 힘이 들지만 한번 바꾸어 놓으면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용기를 갖고 한번 해볼 만합니다. 인내의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인식하고 처리하는 사고의 과정에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먼저 정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벌어지지도 않은 일에 괜한 걱정이나 염려를 하면 인내는 더욱 어렵습니다. 일단 정확히 인식이 되면 사고의 변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꾸 참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만큼 인내의 태도는 쉽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인내할 때는 내가 무엇 때문에 인내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내하기도 쉽고 더 성숙한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릴 때 무작정 기다리는 것과 늦는 이유를 알고 기다리는 것은 전혀 다른 감정을 불러옵니다. 이유 없이 기다리면 짜증과 분노만 쌓이지만 이유를 알면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인내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야 합니다. 한계가 없는 인내는 유지하기 힘이 듭니다. 목적의식과도 유사하지만 한계가 있어야 참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어느 정도까지 참을 것이라는 그런 한계를 설정하고 그 선을 넘으면 과감히 놓아야 합니다. 인내에 성공해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긍정적인 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태도 중에는 감정이 우선인 경우도 있고 행동이 우선인 경우도 있지만 도전의 태도는 생각이 우선입니다. 물론 용기라는 감정이 필요하고 실행을 해야 도전이 이루어지지만 무엇보다 상황을 판단하고 인식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다가올 미래의 도전에 대한 예측과 각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감정이나 행동이 도전적이라면 흔히 호전적이라고 불리기 쉽습니다. 도전의 감정과 행동은 남에게 공격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요. 물론 생각에만 빠져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실행되지 않는 생각은 땅속에 묻지 못한 씨앗과 같아서 결코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는 선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전의 태도 역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고 있으면 닥칠 도전에 겁먹고 물러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태도는 미리 준비해야 하는 몸과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 책
모든 것을 이기는 태도의 힘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